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입니다. 설날이 지나고 정말 새해 복은 많이 받고들 계신가요? 말이 좀 이상하네. 제가 새해 전에 올린 영상에 이 테슬라 모델3 오너임에 불구하고 왜 모델3와 모델 Y 이런 테슬라 차량 가격이 인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모델3가 설날을 기념으로 이벤트 하듯이 가격 인하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도 좀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참 아쉽게 인하가 없었죠. 그런 인하 없었다. 마치 테슬라는 우리 꼬레아 아니어도 이 테슬라 모델3 모델 Y 지금 생산의 모델 가지고 못 팔아서 안달인데 꼬레아에 그렇게까지 할인해서 팔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라는 거를 좀 말을 해주는 좀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고 있죠. 지금 보고 있죠. 지금 이 결과 특히 모델3 후륜구동은 이게 5,500 아래로 내려와야 이게 보조금을 100% 받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시게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아쉽죠. 이렇게 만든 진짜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 참 아주 좀 실망을 했다. 하지만 또 몰라요. 이게 테슬라는 이런 가격 측정을 특히 인상이죠. 아무 예고 없이 이렇게 올리기도 하지만 아무 예고 없이 내리기도 해왔어요. 그래서 희망의 회로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 희망 회로겠습니까? 희망이니까. 희망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설날에는 이런 인하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좀 가면은 좀 가격 인하해가지고 보조금을 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좀 내려왔으면 하는 그런 희망 회로 계속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희망 회로를 왜 돌려왔냐라는 영상은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려왔고 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제 테슬라를 운용하는 이 오너 입장에서 테슬라 운용하는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된 원인 결국에는 판매량이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결국에는 충전 인프라죠. 충전 인프라가 좋아졌다는 거. 이게 사실 좀 큰 건데 테슬라가 충전 인프라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테슬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2022년에 신규로 설치될 슈퍼차저의 장소 같은 것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공개를 했어요. 테슬라 슈퍼차저는 진짜 단일 제조사로는 거의 독보적이죠. 유럽에는 아이오니티가 있고 미국에는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가 있고 이런 연합 전선을 구축해 가지고 이렇게 충전소를 까는 것들 이거를 사실 따라가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테슬라만 이용할 수 있는 단독적인 그런 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깔아주고 있죠. 그냥 제조사로서는 넘사벽이라 보시면 되고 향후 이 인프라를 따라갈 회사는 단언컨대 그냥 없을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냥 테슬라가 망해도 이런 인프라를 따라갈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갑자기 벤츠가 우리 전기차 가야지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를 쭉 깐대요. 근데 이렇게 깔 수 있을까요? 저는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연합전선 구축해서 깔 건데 그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깐 충전기는 결과적으로 공용의 그런 충전소 규격에 따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제조사별 차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든 이피트든 아니면은 아이오니티든 다 여기 가면은 이제 포르쉐, BMW, 벤츠, 아우디, 기아, 현대 다 모든 전기차들이 이렇게 충전소를 이용하게 되죠. 하지만 테슬라 슈퍼차저는 테슬라 오너만 물론 100%는 아니고 98% 이상은 테슬라 오너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충전소란 말이죠. 전용 충전소만을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엄청난 회사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 테슬라가 작년에 충전소를 굉장히 많이 깔았어요. 이런 거 보면 진짜 테슬라가 전기차로의 전환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수도 있죠. 재작년 말에 슈퍼차저 이 충전 기수가 23,277기였어요. 근데 작년 말에 31,498개더라. 이거는 재작년 대비 35%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올해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퍼센테이지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똑같이 충전기를 깐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감소를 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슈퍼차저가 깔릴 예정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이렇게 나와 있는 회색 부분이 2022년도에 설치된 슈퍼차저 충전소입니다. 여기에 설치되는 슈퍼차저는 전부 다 250kW급 V3 슈퍼차저고 전부 다 분당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전율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안 밀려요.
거의 뭐 빈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주말은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말 보면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그냥 심지어 이 이피트 같은 경우에는 초급속을 이용할 수 있는 충전기가 절반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또 급속이에요. 근데 얘네는 분당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기가 장난 아니죠. 왜냐면은 충전 속도가 느리건 빠르건 그냥 뭐 얼만큼 받는지에 따라서 이 가격 책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차저는 분당요금제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네, 아무튼 간에 이 충전소 아주 설치 위치들이 아직은 물론 부족하다고 봐요. 여기 보면은 이 라인, 울진 이런 라인, 동해 라인 이런 데 보면은 여전히 부족한 곳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구간은 거의 뭐 완벽해지지 않았나. 이미 청라, 미추홀, 송도 앞에 동춘 여기로 뭐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종까지 생기면 더 할 나위 없지만 아쉽게 영종도는 올해는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모르죠. 갑자기 생길지. 근데 이제 제 고향 전주의 슈퍼차저가 드디어 생깁니다. 대박 아닌가? 심지어 1분기야. 1분기면은 미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죠. 1분기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천에서 전주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면은 군산을 들립니다. 굳이 군산을 들려요. 왜냐면은 군산에서 충전을 하고 전주를 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주에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다시 군산 들렸다 올라오기도 하고,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주에서 그냥 바로 인천을 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 해도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군산 가려면 문제가 뭐냐? 서해안 고속도로를 반강제도로 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올 수는 있겠지만 약간 좀 이상한 루트니까 그냥 서해안 타고 그냥 쭉 옵니다. 한 20km 정도를 좀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제 전주에 슈퍼차저가 있다? 그럼 제 생활 패턴이 바뀔 것 같거든요. 인천에서 출발해서 경부 타고 천안 노선 타고 그냥 전주 오면 됩니다. 전주 와가지고 바로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는 거죠. 잠깐 뭐 잤다가 좀 충전 좀 해야지 하고 그냥 뭐 여기 효자동 CGV 있는데 가서 충전하면 돼요. 네, 제가 뭐 뚜벅이 시절 여자친구랑 굉장히 많이 갔던 CGV, 아마 CGV에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드디어 전주에 슈퍼차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도, 그리고 여기 속초에도 이런 충전소가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와닿지 않으실 거니까 제가 좀 일일이 세봤습니다. 뭐 커뮤니티 가면은 정리하신 분들이 있는데, 나름 좀 크로스 체킹 목적에서 2022년에 계획되어 있는 신규 슈퍼차저는 총 53개소입니다.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0년까지 설치된 슈퍼차저만큼 2021년에 신규 슈퍼차저가 생겼어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2년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슈퍼차저가 60개소인데 올해 신규로 슈퍼차저가 설치될 개소만 53개소예요. 기수로 따지면 여기에만 한 6 정도 곱하면 될 겁니다. 한 300기 정도 추가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건데, 요새 또 슈퍼차저가 좀 재밌는 게 충전되는 이 슈퍼차저 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종 같은 경우 지금 몇 분 전에 올려주신 분들 소식에 따르면은 세종 슈퍼차저가 눈에 셀 수 있는 슈퍼차저 개수만 지금 9기가 들어가 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한 개소당 들어가는 기수도 정말 다양하게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 개소마저도 지금 설치된 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뭐 정확히 그건 아니지만 90% 정도 추가된다는 거. 이러면 진짜 진짜 행복하다. 이렇게 슈퍼차저가 늘어나게 된 이유, 뭐 전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가 많이 팔리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가격 인하를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튼간에 제가 이렇게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1분기는 그래도 그거 좀 가시적인 곳이죠. 아마 지금 짓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에 전주 내려가면 CGV 한번 지하주차장 한번 좀 가볼 건데, 1분기는 그래도 약속을 지킬 겁니다. 왜 약속 얘기를 해? 그러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냐?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이에요. 계획이니까 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여기 예정지였던 곳이 지어지지 않고 2023년 예정지로도 남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확정 아니라는 거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여기가 예정지가 아니었던 곳에도 이제 지어질 곳들이 또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작년 사례만 봐도 뭐 바로 나오죠. 일단 인천만 해도 여기 청라 슈퍼차저, 미추홀 슈퍼차저, 그리고 동춘 슈퍼차저, 이 세 곳은 전부 다 예정지가 아니었던 곳이에요. 네, 아닌 곳인데 갑툭튀한 슈퍼차저들이죠. 이런 곳이 작년에 개설된 슈퍼차저 중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래도 개수로는 그래도 테슬라가 좀 지킬 것 같아요. 이 예상 슈퍼차저 충전
소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는 테슬라만 이용할 수 있는 테슬라 슈퍼차저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공용급속 이용 못하잖아 라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아직도. 이분들은 아직도 테슬라 DC 콤보 어댑터의 이 존재 자체를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 테슬라가 DC 콤보 어댑터가 지금 뭐 잘 나오고 있죠. 물론 이게 팔았다 안 팔았다 하니까 좀 문제가 있긴 해요, 이 부분이. 하지만 이게 공급이 잘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팔리는 그 어떤 전기차보다 충전 인프라가 훨씬 뛰어난 차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있는 공용 급속은 이 DC 콤보 어댑터를 이용하고, 그 밖에 이제 테슬라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전용 충전소가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전 경험도 월등하죠. 이건 월등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슈퍼차저는 아쉬운 게 있죠. 네, 이런 급속 충전, 특히 초급속 충전소를 이용하는 곳은 지방인 경우가 좀 좋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 저의 뭐 생활 패턴은 그냥 전주 시내 안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시내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다 저와 같은 상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분은 서울에서 막 부산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무층으로 가라 이렇게 좀 요청하는 것도 좀 웃긴 거죠. 사람에 따라서 과속할 수도 있는 거고, 히터도 땀날 때까지 틀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야, 우리 현대기아가 하고 있는 이런 이피트가 훨씬 더 훌륭할 수도 있는 거죠. 이피트가 다소 좀 개수가 아직은 아쉬워요. 아직은 아쉬운데 그래도 여기도 좀 많이 늘어나긴 할 거거든요. 근데 이피트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깔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거기에 뭐 사람이 몰리든 안 몰리든 거기에 있는 것이 좋은 거죠. 휴게소에 가서 잠깐 꽂아놓고 쉬야도 하고 뭐 우동도 한 사발 하고 딱 하면 이제 충전이 빡 다 돼 있어. 이게 베스트지. 근데 테슬라는 이런 단독 규격을 고집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임대료 같은 것들도 본인들이 안 내는 것도 있기도 해서 고속도로에 입점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단독 포트를 가지고 휴게소에 입점하는 거? 이거는 좀 약간 테슬라이지만 의아한 구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휴게소에 설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뭐 특히 유럽이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아닌 차량들에 대한 슈퍼차저 이런 개방 같은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도 제가 전에 영상 올렸는데 서서히 좀 확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프랑스에서 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노르웨이도 많이 늘어나게 됐죠. 테슬라 슈퍼차저 단독 규격 쓰는 거 아니냐? 네, 유럽에서는 단독 규격을 쓰지도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CCS2 타입 어댑터를 사용하고 있고, 모델 3, 모델 Y는 전부 다 이 규격으로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차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꽂아도 되는데, 모델 S와 모델 X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테슬라 포트는 해골은 아닌데 지금은 안 쓰는 1, 2, 3, 4, 5, 6, 7핀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테슬라 슈퍼차저는 이렇게 듀얼 포트를 탑재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CCS2고 하나는 7핀짜리는 이렇게 모델 XS가 쓰고 있습니다. 사실 뭐 듀얼 포트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꽂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몇몇의 충전소에 한해서 이렇게 외부에 제공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충전 잘 돼요. 충전할 방법은 뭐 테슬라 앱에서 이 충전소의 고유의 번호가 있거든요. 뭐 고유는 아니겠다. 이게 뭐 다른 충전소도 뭐 1회 2비 가니까. 그래서 내가 송도 슈퍼차저 갔어. 1회 충전기 앞에서 충전하고 싶어. 이 테슬라 앱에서 가가지고 1회 충전기 선택하고 이제 딱 뭔가 승인이 되면은 그때 꽂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타사에도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타사에 개방되는 슈퍼차저, 여기 있는 두 팔짜리죠. 물론 유럽과는 다르게 하나는 해골 포트, 하나는 CCS1 이런 식으로 달린 듀얼 포트가 탑재된 슈퍼차저에 한해서만 고속도로에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고속도로에도 슈퍼차저가 설치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되고 나서야 좀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좀 미국을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 판국인데, 결국에는 좀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 희망으로 아니라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빨리 이런 쪽으로 좀 뭔가 타사에도 개방할 수 있는 특수한 슈퍼차저 양팔짜리를 좀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우리나라에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희망회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오늘은 잡담이죠. 가격 인하 안 했다. 가격 인하 요구했었던 이유? 테슬라가 많이 팔리니까. 많이 팔려서 테슬라 오너가 받는 혜택, 이런 것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에 고속도로 슈퍼차저가 들어오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를 좀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다음에도 이렇게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